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최근에 제 건너서 아는 지인, 제가 직접적으로 사실 아는 지인은 아닌데 제가 지인의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면 어떨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대구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구가 많거든요. 북구도 있고 중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 엄청나게 많은 구가 있는데 제가 어떤 지역을 특별하게 뭐 비난한다거나 비하한다거나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님을 처음에 여러분께 일단 공지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인의 지인이죠. 나이대가 3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 저보다는 이제 한 대여섯 살 어린 친구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혼한 지가 이제 아이가 4살, 5살 정도 됐다 했기 때문에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한 5, 6년 정도 전에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초에 이제 와이프분하고 그 5살, 저보다 나이 어린 그 지인의 지인, 그분은 A라고 칭했습니다. 그 A하고 와이프가 한 5, 6년 전에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대구의 중심 쪽에, 중구 쪽에 있는 아파트, 예전에 좀 구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열심히 하면서, 곧 이제 애도 뭐 1, 2년 뒤에 또 임신도 하고 출산도 정상적으로 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구축 아파트에 계속적으로 살고 있다가 돈은, 맞벌이는 한다지만 집값은 천정부리로 막 올라가고 있고 또 전세고 또 중구 쪽에 위치가 좋고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근처에다가 상당히 위치가 좋다 보니까 2년 정도 뒤에 다시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부부가 곧 이제 출산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과연 내가 돈을 더 주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거주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싼 전세로 이사를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겠죠. 그래서 아직 나이도 젊고 아이도 이제 아직 뭐 곧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일단은 내가 너무 구축이라 이런 것보다는 아이도 아직 어리고 교육적인 것도 많이 생각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멀지만, 중심가로부터 조금 멀지만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보면 여러분들 달성군이라고 있죠. 약간 밑에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대구 중심가랑은 좀 멉니다, 거리가. 그래서 그쪽에 예전에 2015년도 16년도부터 해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공급 물량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신축 아파트가 상당히 많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입주 시기에 전세가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게 전세를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알아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돈하고 거의 비슷한데 엄청 새 거다. 그래서 그러면 그쪽으로 이사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한 5, 6년 전에 결혼을 하고 나서 2년 정도는 이제 중구에 있는 구축 20년 된 아파트에 살다가 최근에 3년 정도 됐죠.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에 상당히 넓고 주변에 이제 막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물론 아직까지는 개발이 많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됐지만 그래도 점차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 여기 싼 전세로 들어왔고 여기 아파트도 너무 깨끗하고 엄청나게 넓고 구조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만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 부부가 참 거기서 만족하게 살게 되는데, 제가 들은 결과 이것까지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너무 좋던 나머지 일단은 삶의 거주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는데,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재테크라든지 투자를 많이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앞으로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 또는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이사를 점점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전세로 들어가고 나서 두 분이 이제 맞벌이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종잣돈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중심가로 들어온다든지, 또는 나중에 애들 교육 때문에 수성구라든지 조금 더 학군이 좋은 쪽으로 이사를 오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기존에 있던 전세, 이런 본인들이 낸 전세금하고 합쳐가지고 더 좋은 아파트를 나중에 들어오기 위해서 뭐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너무 여기서 좋고 삶의 건조 만족도도 너무 좋은데 돈을 모으는 것을 조금씩 게을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일단은 싼 전세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조금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서 조금 더 남들 보여주기식, 아니면 조금 더 해외여행 조금 이렇게 막 즐기는 식도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고가의 뭐 명품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씩 막 사고, 좋은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데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듣고 듣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도 상당히 많고, 아파트 많으니까 여기 또 외곽지고 대구 중심가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장기적으로 여기 싼 전세 계속적으로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크게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왜냐면 2년 뒤 4년 뒤에도 전세가가 그렇게 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약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씀씀이가 커지면서 두 분이 맞벌이긴 해도 나가는 지출해야 되는 소비 비용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정도 뒤에, 바로 작년 얘기입니다. 2019년 얘기죠. 이제 전세 재계약하는 시점에 딱 돌아왔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거기가 외곽 지역이고 공급이라든지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축적해 놓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2년 만에 전세가 2, 3천만 원이 전체적으로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급이 순간적으로 딱 몰리게 되는 신축 아파트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 잠깐 엉겨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물량이 많다 보니까 뭐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2년 뒤, 4년 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다 그 물량이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보통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에 가보시면 조금씩 전세 가격이 예전 초창기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변 시세, 주변의 아파트 단지보다는 내 아파트가 더 세고 구축보다는 당연히 내가 더 전세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런 보상심리라든지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원래 가격대로 올라가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기존에 주변에 있던 구축 아파트보다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더 신축이기 때문인 거죠.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대체적인 그런 아파트 그런 패턴 자체가 초반에 전세가가 낮다가 나중에 되면 원상 회복하게 되는데 이 부부가 그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 계속적으로 여긴 괜찮을 거야. 여기 전세가가 안 오를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2, 3천만 원이 통장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주변에 아파트 있는 것 중에서 기존에 있던 뭐 돈이 내가 없으니까 대출도 이제 다 막혔고 일단 전세자금 대출 풀로 받았기 때문에 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남편분의 회사 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본인이 신용대출을 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좀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돈까지 전세자금으로 잔금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거주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큰 평형수, 34평 평형수였는데 그 평형수에서 더 좁게 가려다 보니까 애도 크고 나는 이 정도 삶의 거주 환경에서 더 좁은 지역으로 도저히 못 가겠어. 근데 같은 평형 대비해가지고 일단은 예전 2년보다 해당 집이 전세가가 2, 3천만 원에 올랐는데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데는 눈을 돌려서 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또 다신축도 다 올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구축으로 볼까 싶었는데 구축은 또 눈이 안 차는 거죠. 왜냐면 지금 신축에 내가 살다가 상당히 깨끗하고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구축으로 가려다 보니까 눈이 안 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좀 더 내서라도 그냥 여기에 더 거주하자. 일단은 더 거주하고 그때 생각하자.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더 빛을 내서 이제 주인이겠죠. 주인에게 전세 자금을 더욱더 올린 상향분만큼 주고 재계약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왜냐면 나는 거주 환경이 좋아. 나 지금 현재가 중요해서 일단은 뭐 구축도 좋지만 그래도 난 신축 아파트를 자주 찾아다니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전세가가 초반에 많이 낮기 때문에. 근데 2년 뒤, 4년 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전세 가격이 회복된다면 그만큼 내가 돈을 또 모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마인드 자체가 여기 뭐 괜찮을 거야. 전세를 계속적으로 내가 살 거야. 여기 전세 가격이 뭐 많이 오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이 2년 뒤에 상향이 돼서 집주인이 상향된 난 전세금만큼 계약할 거야. 아니면 이사를 나가달라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상당히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사이에 상당히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또 거기서 전세 더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방향이 아니죠. 집주인 좋은 그런 것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정말 조금 최소 저렴하게 주거비용을 전세 또는 정말 과감하게 월세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맞벌이를 열심히 해서 종잣돈을 일단 키우고 그걸 바탕으로 동시간적으로 해가지고 투자 공부를 해서 투자 종목을 정해가지고 본인의 두 분의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대로 그때부터 종잣돈을 이용해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늘리는 거죠. 계속적으로 내 자산을 늘리는 구조로 가야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그런데다가 이 신혼부부처럼 나는 전세야. 근데 전세인데 2년 뒤에 또 올라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돈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빛을 또 이용해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주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도 이자를 내야 되고 내가 받았던 신용대출 통해서 또 이자가 나가는 것이고 내가 거주하는 비용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돈의 집에 대해서 비용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구조인 거죠. 내가 투자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비용이 나간다면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자산과 부채의 개념에서 일단 내가 투자를 하고 있고 2년 뒤에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고 또는 계속적으로 내가 월세가 계속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출이자 제외하고 내가 나머지 순수를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자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혼부부처럼 계속적으로 좋은 신축만 찾아다니면서 여기는 싸니까 괜찮을 거야 하다가 2년 뒤에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그 돈이 없어서 또 빚을 지고 또 계속적으로 나는 여기를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구축은 눈이 안 들어오고 거긴 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내가 지금 씀씀이가 커진 상태에서 소비 지출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 최악의 이제 경우가 몇 개가 더 합쳐지기 때문에 이 부부의 앞날이 저는 정말 걱정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2년 뒤에 이 부부가 정말 마음을 확고히 고쳐먹고 지금부터 우리 정말 돈 아끼자 소비 지출 통제해가지고 종잣돈 모으자 그래서 나중에 빨리 내 집 마련하자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신분들이 현재 삶이 중요하고 현재 여행 가는 것 현재 즐기고 현재 맛있는 거 먹고 현재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물론 집값이 너무 높아지고 이번 생은 포기했어 저 집은 내가 정말 도저히 내가 그건 안 되겠어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해서 정말 포기하신 분도 있다 하는데 그럴수록 저희는 이 영상 보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고 언젠가는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탁 잡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종잣돈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해당되는 투자 종목에 대한 공부 계속 현장 분석이 계속적으로
지금이 바탕이 돼 있어야지만 그때 가서 실제적으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미친 실행력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 지인의 지인 A의 그분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이런 사례,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다면 조금은 한번 반대쪽으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현재 내가 지금 너무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 미래 쪽을 너무 조금 등한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돌아보자는 제가 생각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주시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널리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러분께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